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삼성전자 볼 텐데 최근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있죠. 추가 급락에 대한 우려감에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괜찮은 게 맞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을 바라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막막해 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으로 매도하고 끝낼 때는 절대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최소한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는지 상세한 분석과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한다고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도 계좌 회복과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야.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조금이나마 우려감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호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변동성이 나타나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불안감을 더욱더 크게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 전혀 없고요.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어디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지금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 또다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관세 전쟁에 대한 이런 이슈가 발발하면서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특히나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650포인트부터 2308포인트까지 엄청난 급락, 25%에 가까운 이런 급락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일전에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8년도 이 지점이었죠. 이 지점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때도 이 구간부터 저점까지 얼마 빠졌습니까? 바로 23% 하락하고 나서 바닥권을 잡고 단기적인 반등, 그리고 쌍바닥을 찍고 급등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도 만큼은 이들도 미국의 입장에서도 추가 급락을 만들었을 때, 계속해서 증시가 폭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이들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만큼은 다시 한번 이 관세 부과에 대한 공격적인 이 발언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이제는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이 증시를 달래려고 하는,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물론 어제 중국에다가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 105% 부과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라면서 또다시 하락 변동성을 켜었지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조만간에 중국과 또 이런 협상 테이블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결국에는 이들도 지금 공격적으로 이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협상에서 유리한 테이블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이런 의도된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또다시 오늘 TSMC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대만의 TSMC에다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들이 미국의 유리한 입장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더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만큼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급락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다시 한번 바닥권을 어디서 잡아갈지 미리 여러분들께서 준비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그러면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방향성에 대한 설정과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겠는데, 오늘 하락 변동성 안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까? 보시면 장 초반에 물량을 샀다가 팔았다가 이런 반복된 움직임, 지금 44만 주가량에 또다시 물량을 던지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오늘 장에서 이 반등하는 움직임,
급등하는 움직임으로 방향성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요. 또다시 하락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JP모건, UBS 증권 일부 외인 창구 쪽에서 물량을 담고 있지만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제라도 물량을 던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최근에 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 과정 안에서의 돈의 흐름을 추적해 봤을 때 여전히 UBS 증권, 노무라 증권, 시티그룹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물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해서 추가적인 급락을 만들면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을 만들면서 소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으로 여러분들께서 매도 타점을 생각하실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결국에는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재료에 대한 부분들, 뭐 HBM이 어떻고 CXL이 어떻고 이런 재료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외인들의 물량이 50% 이상의 비중이 남아있고 이들의 물량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88,000원을 찍었던 시점, 49,900원을 찍었던 시점과 최근에 고점을 찍고 그리고 저점을 찍었던 이 시점마다 결과적으로 선물과 옵션, 이 만기일에 따라서 이런 변곡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부분들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4월 9일이죠. 그리고 내일 자, 지금 또다시 옵션 만기일이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에 내일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바닥권을 잡고 변곡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전에도 7월 11일, 작년 7월 11일에 이때 풋옵션에 베팅을 해놓고 나서 현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찍어 누르는 이런 움직임, 결과적으로 현물을 통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이 선물을 통해서 수익을 챙겨간다고 했을 때 파생 상품이 훨씬 더 큰 규모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물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파생 상품을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49,900원을 찍었던 이 시점부터 다시 한번 조금씩 포지션에 대한 변화가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1월 9일과 2월 13일과 3월 13일 이런 일정에 따라서 또다시 고점과 저점이 형성되는 이러한 변곡점이 발생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끌고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의 손실을 축소하고 또 오히려 반대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잡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전에도 이 시점이었죠. 62,100원을 찍고 또다시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타났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최소한 저와 함께 하고 계셨던 분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만큼은 분할 매도 관점에서 현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 본격적으로 4월 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진행이 된다, 발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또 4월 9일 오늘 오후 1시부터 이 부과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4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이제는 옵션 만기를 따라서 콜옵션의 이 변화들 다시 한번 바닥권을 잡고 반등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타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끌고 가야 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 빠르게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혼자 계시다가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요청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03-4619 이쪽으로 삼성 두 글자만 써서 여러분께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들려가 될지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 안에서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삼성이라고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체할 시간 없고요. 당장에 내일장에서 또는 내일 모레장에서 타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청하신 분들 이것부터 초대해 드릴 거예요. 1200분 넘게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 주주님인지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는 확인이 돼야 초대해드리고 입장 선언을 해드릴 수가 있는 만큼 고민할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삼성이라고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이 텔레그램 사용이 어렵고 입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도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혹이라도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확인 후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상세한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어요.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또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편하게 남겨놓으시면 따로 체크해놨다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려볼 테니까 편하게 요청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삼성전자 최근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여러분들 매도가 아니라는 거, 자, 매수 타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함께 타점을 잡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또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을 언론이라든지 정토방에서 많은 분들께서 또 이야기하고 계셨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이러한 결과 발표가 있었단 말이야. 자, 그 가운데서 앞으로 H뱅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 지금 시점에서 아직까지 물량을 늘려가지 못하신 분들은 특히나 자, 삼성전자 하단에서 물량을 늘려가면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나서 빠르게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꼭 여러분들 잡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또 추가적인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가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관세 부과에 따른 이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 안에서 이 조기 대선에 대한 일정이 확정이 됐고요. 이 일정과 함께 자, 이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는 인맥주보다도 정책주로의 수급 이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급등 전에 자, 미리 여러분들 대응해 보시라고 가져온 거니까 꼭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조기 대선 앞두고 정책주로서 10배 이상 급등 가능한 세력 매집주입니다. 최근에 오렌트 전공이 1900% 이상 급등한 바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관련주뿐만 아니라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수많은 대권 후보들의 관련주들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200%, 300% 또는 1000% 이상 급등한 자리에서 인맥주에 들어가는 게 효율적인 매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그 반면에 정책주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 달 이내에도 3배, 5배 또는 10배 그 이상의 상승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 어떤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가져가느냐,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주식이라고 하는 게 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차트를 속일 수가 있어도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오렌트 전공의 차트를 보시면 오랜 기간 하단에서 물량을 매집한 이후에 한 차례 물량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점상으로 엄청난 주가 급등을 보여줬죠. 자, 이런 흔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급등 전에 매수 타점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함께하고 있는 정보방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면 이재명 관련된 종목군들의 동일한 패턴 안에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말씀을 드렸고요. 전고점 돌파 후에 폭등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 매도 금지 대선 관련된 종목군들 20배도 갈 수가 있다. 자, 미리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6,000원대에만 접근하셨다고 하더라도 19,220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3배, 300%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도 자, 지금 물량 테스트를 여러 차례 끝마쳤고 이제 막 박스권 상단을 한 차례 돌파 시도한 시점에 있는 만큼 폭등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650억 원, 유통 물량이 30%밖에 안 되는 품절주고요. 21대 대선 정책의 최대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20대 대선 이후에 바닥권에서 4년 이상 오랜 기간 매집 기간을 거쳐왔고요. 제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최대 10배 이상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배 먹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짧게 우리는 500% 수익 이렇게 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조만간에 이 기업에 대한 핵심 자료가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두세 배 오르는 거 시간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함께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903-4619 이 번호로 히든 두 글자만 써서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매수 타점, 목표가, 보유 기간까지 설정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잠깐 영상 정지하시고 위 번호로 히든이라고만 두 글자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남겨주신 분들은 추가로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도 초대해 드리면서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을 드릴 테니까 함께 대박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폭등 전에 미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고민할 시간 없으니까 히든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들 남기셨을 거라 믿고 소통방에서 또 뵙도록 하죠.